남극 대륙, 끝없는 얼음과 바람만이 지평선을 채운 세계의 끝입니다. 그 침묵에 결빙된 풍경 속에서 오직 하나의 색만이 시선을 붙잡습니다. 순백의 빙벽 아래로 피처럼 붉은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곳, 사람들은 그곳을 블러드 폴스, 피의 폭포라 부릅니다. 1911년 오스트레일리아 탐험가 그리피스 테일러가 이 장면을 처음 목격했을 때 그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빙하가 피를 흘린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색은 없다. 그 문장은 전설의 씨앗이 되었고 남극의 끝자락은 공포와 호기심이 교차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구가 상처를 입어 피눈물을 흘린다고 믿었고 누군가는 얼음 및 괴물의 피가 새어나온다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환경과 기술의 한계는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오랫동안 멈춰 세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레이더와 저오염 시추 기술이 도입되면서 얼음 아래의 지도가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러 빙하의 아래에는 고연 브라인, 즉 매우 짠 물이 미세한 균열과 채널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은 바닷물보다 훨씬 짜서 어느 점이 낮고 영하의 남극에서도 액체로 남아 얼음 사이를 헤집으며 지표로 스며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그 물의 기원이 수십만에서 수백만 년 전의 고대 바다였다는 사실입니다. 얼음이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던 시기에 갇힌 바닷물이 암석과 오랜 시간 반응하며 철과 황을 풍부하게 품은 또 하나의 화학적 세계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물속에서 살아있는 미생물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태양은 필요 없었고 산소는 사치였습니다. 미생물들은 철과 황을 산화와 환원으로 바꾸는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로 자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존철이 공기와 만나면 빠르게 산화되어 산화철, 즉 녹이 만들어졌고 물은 피처럼 붉은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붉음은 공포의 피가 아니라 생명의 서명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해답은 또 다른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폐쇄된 환경 속에서 그 에너지는 어떻게 고갈되지 않았을까요? 과학자들은 암석과의 접촉면에서 금속 이온과 황산염이 천천히 용출되고 브라인이 순환하면서 새로운 반응면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얼음이 계속 흐르고 뒤틀리는데도 그 수로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이더 단면은 압력이 높아질 때 분출이 일어나며 채널이 다시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햇빛도 포식자도 없는 환경에서 이 생명체들은 어떻게 진화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연구진은 느리고 안정적인 대사가 선택 압력을 바꾸고 군집 간의 교차 영향 구조가 생태계를 지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러드 폴스는 이렇게 지질과 생물, 화학이 서로의 조건이 되는 교차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태양 대신 화학을, 광합성 대신 화학합성을 택했습니다. 고염, 저산소, 저온이라는 세 개의 자물쇠는 화학 에너지라는 하나의 열쇠로 열렸습니다. 이곳의 시간은 인간의 체감과 다릅니다. 대사는 느리지만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수로는 수년에서 수십 년의 호흡으로 재배열됩니다. 느림은 약점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 극한의 생명은 우주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얼음 껍질 아래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큰 유로파와 엔셀라두스, 그리고 극지의 얼음 아래 염성 광물 흔적이 발견된 화성. 이들은 블러드 폴스와 자연스럽게 비교됩니다. 이곳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생명은 빛 없이도 물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폴스는 지구 속의 외계 환경이라 불립니다. 오염을 철저히 통제한 시추와 저온 보존, 미세 금속과 용존 가스의 동시 분석 같은 연구는 그 자체로 행성 탐사의 리허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도 남아 있습니다. 붉은 물의 계절 변동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산화철의 미세 구조가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브라인의 점도와 유동상은 얼음의 움직임과 어떻게 맞물려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생명체들은 이 환경에 맞추어 어떻게 자신을 바꿔가고 있을까요? 해답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모든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폴스는 지금도 질문을 흘려보내는 폭포로 남아 있습니다. 이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탐험가에게는 불길한 전설, 지질학자에게는 금속과 염의 연대기, 생물학자에게는 빛 없이 사는 생명의 교과서, 그리고 우주생물학자에게는 타 행성의 가능성을 비추는 창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해석을 하나로 묶는 문장은 단순합니다. 생명은 조건을 고르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쓰는 존재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금속을, 산소가 없으면 다른 전자수용체를, 길이 막히면 통로의 성질 자체를 바꿉니다. 생명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이 생명을 만듭니다. 현장 연구는 언제나 느리고 섬세합니다.
바람의 방향, 기온, 미세한 진동, 눈의 결정 구조까지 일제히 기록됩니다. 드릴은 다중차폐로 오염을 차단하고 시료는 무산소 상태로 봉인됩니다. 붉은 물은 현장에서 즉시 냉동 고정되어 전자현미경과 질량 분석기를 거쳐 해석됩니다. 단 하나의 불순물,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연구진은 증거의 흐름을 끝없이 검증합니다. 관측은 느리지만 꾸준합니다. 얼음 관통 레이더로 3차원수로 지도를 만들고 계절마다 변화하는 흐름을 추적합니다. 데이터와 예측을 맞춰가며 조금씩 간극을 좁혀갑니다. 때로는 결과가 예상을 뒤집고 때로는 자연이 우리의 계산을 비웃습니다. 그럴 때마다 질문은 더 깊어지고 장비는 더 조용해집니다. 블러드 폴스의 시간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남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은 스스로 조건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단련됩니다. 빛이 없으면 화학을, 길이 없으면 틈을, 에너지가 희박하면 느림을 선택합니다. 그 단순한 진리가 제대로 이해되는 날, 우리는 남극의 붉은 신호를 우주의 어딘가에서 다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피처럼 붉지만 그것은 죽음의 세계 아닙니다. 지구의 심장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생명의 신호입니다. 남극의 피 블러드 폴스. 그곳은 지금도 얼음 아래에서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질문들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타임슬립 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미스터리의 문을 열고 찾아오겠습니다.